직업 상담사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로 입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상담사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을 보면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최후의 보류이다. 이런 부정적인 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취업 성공 패키지로 입직을 하게 되었고 행정 업무, 상담사 업무, PM 업무까지 대략 3년 정도를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직업 상담사를 취업 성공 패키지로 시작한 것이 현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점과 단점이 많은 업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상담에 대한 구조화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취업 성공 패키지 업무 경험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학교에서는 단발성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과 라포 형성이 되지 않아 정확한 상담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의 경우 1차 상담, 2차 상담, 회차별로 상담사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화된 상담의 경험이 많아지면 단발성 상담을 다회기 상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상담입니다. 직업 상담사는 모든 직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모든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직업 상담사에게 많은 장점으로 활용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의 가장 큰 단점은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충분히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불만을 제기해서 민원을 삼으면 담당자에게 책임이 오는 점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민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서 다채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복잡한 취업 성공 패키지 업무 매뉴얼과 많은 행정 서류에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처음 접하게 되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서류가 많고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상담사인지 행정사무원인지 혼란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단계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에 입직을 하게 되면 보통은 기존의 참여자를 물려받고 신규 참여자를 배정받게 됩니다. 배정을 받게 되면 신규 내담자에게 전화를 해서 1차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1차 상담을 보통 초기 상담이라고 하고 초기 상담이 시작되면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신청하고 초기 상담 진행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 상담 진행 날이 프로그램 시작일이 되어 1단계가 시작됩니다. 초기 상담에는 프로그램 안내를 하면서 여러가지 행정 서류에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신청 이유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내담자의 이력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일에는 워크넷 직업 신호도 검사 실시를 과제로 부여하게 됩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 이후 상담에서는 심리검사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심리검사 해석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희망하고 있는 직무에 어떤 연관성을 있는지 확인하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상담에서 IAP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IAP는 상담을 바탕으로 희망 직무와 희망 구직 조건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2단계 직업훈련 단계로 진행을 할 건지 3단계 취업 알선 단계로 진행을 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는 상담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수당 신청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수당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IAP 수립일, 즉 1단계 종료일에 참여수당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당 지급일을 조금 넉넉히 말해줘야 민원 발생률이 낮아집니다. 생각보다 수당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직업훈련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담자가 학원을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2단계에서 상담사가 할 일은 출석률 관리와
훈련수당 신청입니다. 결석률에 따라서 학원 수강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학원 수강을 열심히 하지만 매일 지각을 해서 훈련수당 지급 조건이 되지 않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훈련수당 계산법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단계 훈련수당 계산법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해 놓았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는 왜 지급이 안 되냐? 친구는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나오냐? 이런 민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출석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구인 정보 제공 및 알선을 진행하게 되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말하는 알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들이 취업에 대한 실적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스스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 취업 의지가 아예 없는 참여자를 배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은 상담사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먹지 마세요. 취업 알선 단계에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계별로 상담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1년마다 등급 평가를 통해 사업이 유지되거나 폐쇄되기 때문에 평가 등급을 위해서 여러가지 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취업률, 근속률 등이 평가 등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성공 패키지 기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만큼 행정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행정 업무가 미숙하면 민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행정 실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고, 주의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이해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담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사 면접장에서 저는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다양한 교육을 들으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말보다는 저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수당 신청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수당 신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지원한 곳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서 취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